우리가 만든 바로 이 프로그램 소스가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hello.java의 제일 상단에 있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키지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앞에 패키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이 소스 파일이 요 패키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섹션 03 밑에 이그잼 01 밑에 있잖아요. 그대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돼요. hello.java가 지금 현재 이그잼 01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그잼 02로 바꾸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도 프로그램의 일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패키지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소스가 요 패키지에 있다. 이제 그런 선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public class hello. 요거는 클래스 선언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 클래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선언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public은 여러분이 공개 클래스를 선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public의 의미는 6장에서 자세하게 배우니까 지금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할 때 얘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ello가 바로 클래스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소스 파일의 이름하고 동일해야 해요. 대소문자도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소문자로 여러분이 h라고 넣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파일명과 동일한 대소문자로 여러분이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괄로가 오는데 이 중괄로 안쪽 내용이 바로 이 클래스의 내용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을 바로 클래스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클래스 블록 안에 지금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main metho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main method를 선언한다. 그래서 main method 선언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 뒤에 갈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외부로부터 받는 값을 여기서 받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 메소드를 선언하는 부다, 선언하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중괄로가 나오는데 이 중괄로는 바로 메인 메소드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요거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는 클래스 헬로 블록이죠. 그래서 클래스 블록이고 요거는 메인 메소드 블록, 즉 메소드 블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클래스가 되면 클래스 블록, 메소드가 되면 메소드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괄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작성 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hello.java를 컴파일하고 나서 바이트 코드 파일인 hello.class를 만들고 나면 자, 실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실행이 되느냐, 바로 이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 블록부터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 파일이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메인 메소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그대로 작성하고 중괄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작성을 안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소스 파일을 만들 때, 즉 클래스를 생성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만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 컴파일 되고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메인 메소드 선언이 있어야 되고 요 안쪽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행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내용이 실행되어서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여기서까지는 통째로 이렇게 콘솔에 자, 갈로 내용을 출력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배워볼 건데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에 설명을 붙여놓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프로그램 소스에 여러분이 수많은 코드를 작성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0줄을 작성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설명 내용이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이해하는 데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드마다 이제 위쪽에 설명을 붙인다든지 또는 옆쪽에 설명을 붙인다든지 해서 설명을 붙여 놓으면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에 설명을 붙여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소스 파일에만 이 주석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게 되면 그 바이트 코드 파일 안에는 주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주석의 종류 해서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인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위 주석, 그 다음에 도큐멘트 주석이 있는데 자, 라인 주석은 이제 해당 라인을 주석 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라인을 주석으로 하고 싶을 때는 슬래시를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설명 내용을 달아주면 돼요. 출력문. 자, 이렇게 내가 주석을 자, 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뒤로 전부 다 주석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두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 뒤쪽은 다 여러분이 주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뒤쪽에 주석을 달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를 놓고 여기에 주석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요 뒤에 내용만 주석이 되고요. 이 앞에는 주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석 내용이 시작되는 곳에 이렇게 슬래시를 놓고 자, 주석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주석해야 될 내용이 많다 그러면 자, 행마다 전부 다 이거를 붙여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석을 할 수도 있지만 자, 내가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주석으로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요와 같이 자, 시작할 때 슬래시 아스타 그 다음에 주석이 끝나는 부분을 아스타 슬래시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이 부분이 전체가 주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략을 하더라도 자, 이 부분은 전체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줄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시작과 끝에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한 줄씩 주석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슬래시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큐멘트 주석은 자, 이렇게 아스타를 두 개를 작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도큐멘트 주석이 되는 거예요. 자, 중간에 아스타는 뭐 여러분이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런 식으로 아스타가 두 개가 나오면 이 사이는 도큐멘트 주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도큐멘트 주석은 도큐멘트 문서를 만들 때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나서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개발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코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여기다가 코드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면 이제 도큐멘트를 만드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 독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이 주석 부분이 자, 도큐멘트 문서에 글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책을 통해서 학습할 동안에는 이런 주석은 없습니다. 이런 주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 줄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아스타 그 다음에 끝에 아스타 슬래시 자, 이게 자동으로 붙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스타 슬래시 이렇게 붙여주면 이 전체가 주석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 보시면 문자열 안에 주석을 작성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이 이 코드상에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거를 문자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석을 달 때는 이제 이런 문자열 안에는 작성을 할 수 없고 뭐 위에 붙는다든지 또는 옆에 붙는다든지 이렇게 되지. 여러분 여기 안에다가 주석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작성을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안에는 주석을 달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주석을 한번 달아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작성자를 여러분이 주석으로 좀 남기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 뭐 주석은 여러분이 이 클래스 선언 바깥쪽에 있어도 되고요. 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이 클래스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를 주석으로 남기고 싶으면 뭐 여러 줄 주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슬래시 아스타를 넣고 엔터를 치면 이게 자동으로 자, 완성이 되죠.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아스타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작성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 2025년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타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중간에 아스타가 들어가는 거고요. 범위 주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석이니까 범위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줄 주석을 위해서 슬래시 슬래시를 넣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진입점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콘솔에 출력하는 실행문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 중괄호는 여러분이 메인 메소드의 끝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end of main 자, 이렇게 주석을 달아줄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 클래스 블록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end of class 이렇게 주석을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주석이 많아도 컴파일이 되면은 이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파일에는 주석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행문과 세미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실행문은 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이제 작성되는 이러한 것들이 실행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 안에는 다양한 실행문이 작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게 실행문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실행문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붙는다는 이야기는 이 앞이 실행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문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서 실행문이 끝났음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실행문이라면 실행문은 여기서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행문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실행문의 종류를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학습하면서 저절로 실행문이 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실행문이 있고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실행문은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코드, 그 다음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실행문인데 아직 변수 모르잖아요, 그죠? 메소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앞으로 실행문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붙는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코드를 보시면 지금은 이거는 변수 선언이야. 뭐 이것은 변수에다가 1을 저장하는 거야. 뭐 요것도 마찬가지 변수 선언하고 2를 저장하는 거야.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이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거야. 지금은 이 코드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실행문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는다? 세미콜론이 붙는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어떤 코드 뒤에 갈로가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 앞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호출해라 라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어떤 코드 뒤에 갈로가 오게 되면 세미콜론이 붙어야 됩니다. 자, 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제 실행문이 한 줄에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실행문의 끝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행문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행문 하나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한 줄에 여러 개의 실행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int result equal x 더하기 y 뒤에 세미콜론 붙어죠. 그죠? 근데 int result equal만 가지고 이게 실행문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x 더하기 y까지 해야 이 전체가 실행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고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실행문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제 실행문은 변수 선언, 값 저장, 메소드 호출에 해당되는 코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변수 선언이나 메소드 호출 같은 이런 실행문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지금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학습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보고 learn statement example java를 실습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봐요. 자, 섹션 03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안에 exam 02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new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자, 요 뒤에 exam 01 대신에 02라고 수정을 해줍니다. 자, 섹션 03에 exam 02 패키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finish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개청적으로 나오죠. 자, 여기에 자, run statement example.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을 만들자예요. 그럼 소스 파일을 만들려면 자, 여기서 new 클래스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이름에다가 run statement example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java는 여기 입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명까지만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요걸 메인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finish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to do라고 하는 이 주석은 여러분이 지워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실행문을 작성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int x 자, 요거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equal 1 세미콜론. 그래서 변수 x에다가 1을 저장하겠다라는 실행문이에요. 그래서 실행문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nt y는 2. 자, 이것도 역시 변수 선언을 하고 2라고 하는 값을 y에 저장한다라는 실행문이에요. 역시 세미콜론이 뒤에 붙어야 되고요. 자, int result 이게 변수 선언이고요. 자, 그럼 이 result라는 변수에 x와 y를 더하기 한 결과, 그래서 1과 2를 더하기 한 결과를 여기에 저장한다는 실행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세미콜론이 붙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갈로 열고 뒤에 세미콜론. 여기서 가지는 통째로 요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출력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자, result라고 하는 바로 여기 변수를 넣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 x, y 리저트는 다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수는 2장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x는 1, y는 2니까 1 더하기는 3이죠. 그럼 얘가 3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자, 이 리절트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3이 나와요. 자, 저장을 하면 이제 컴파일이 되고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3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